오늘은 그 어,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물속에 비치는 달도 그 기운이 에너지가 있느냐 아니면 보이는 상이 어차피 다 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드러난 이 세상의 물질이 어떤 형태를 이루었을 때 그 형태만으로도 물질은 당연히 에너지의 그 파동이 있는데 형태도 에너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인류 그 이전 한 10년 전에 제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다 신인류라고 이야기했던 영역하고 또 지금 현 시대에 젊은 분들 옆에서 같이 겪다 보니까 제가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멸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영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부분들이 사람과 동떨어 있지 않고 사람이 육신이 멸한 이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라고도 하고 영가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여러 형태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귀신조차도 사람이라는 몸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업식이 돼서 쉽게 말하면 영혼의 밝음 또는 성품 귀신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레벨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달 그림자에도 그 형상만으로도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이게 거울에 상이 비추었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상에서도 에너지가 나와요.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에너지지만 드러났을 때는 그 형상을 이루었을 때 그 에너지가 있고 또 상대적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꽃을 보고 와 이쁘네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안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산도 가고 강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젊은 아이들 막 이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고집센 늙은이로 늙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현실 경계에서 보여지는 모든 영역 자체가 그 자체로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의 영역 말고도 수련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또는 살아가는 영역에서 보여지는 또는 주변 환경에서 예를 들어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뭐 바다가 있고 이런 자연의 풍광이 있는 데서의 사람의 마음의 파동과 사막과 또는 굶주림 또 병고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르니까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또는 가까울수록 서로 이 안다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증폭시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영역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다친다는 게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에 상대 속으로 움직임의 마음이 닫힐 수가 있고 또 내 스스로 상대방한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본 뜻은 아니어도 듣는 또는 보는 그 대상이 마음이 슬픔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똑같은 것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관하여 보는 그러한 그 능력이 좀 열려 있으면 좋아요. 중국에 제가 갔을 때 참 중국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은 누구 말을 따나 뭐 양파와 같다 그랬죠.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고 사람을 시험을 해요. 이렇게 툭 던져놓고 시험하기도 하고 여기에 빠치기도 하고 여기에 빠치기도 또 일어나면 또 빠쳐요. 그걸 계속 해서 시험을 통과하듯이 지내가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보시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게 수많은 그 인구 속에서 서로 그렇게 딱 맺어지는 그런 게 없으면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왜냐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반대로 굉장히 화로 또는 원망으로 분명히 눈에 딱 봐서 이 사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한 2달 남았네 하고서 무엇을 표현을 했어요.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주었어요. 돈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먹고서 다음날 배가 아파요. 뭐 피를 토했어요. 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러면 원망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어차피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 몸이 젊어질 때는 편하면 죽어요. 근육이 계속 편하고 이렇게 가면 이 폐기도 약해지고 사람이 근육의 탄성도 떨어집니다. 약간의 피곤함, 약간 피곤한데 이것을 이겨낼 때 근육은 탄력을 갖고 몸에서는 활력이라고 하는 생기라고 하는 영역이 올라와요. 약간 피곤함. 집에서 계속 누워 자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잠선하지만 잠선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정에 들어가서 사선의 영역에 들어가서 완전히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두두두두두 뼈마디가 다 열려 있어요.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두정하고 그리고 상단전하고 척추를 따라서 그 에너지 체계가 그 다음에 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골반에서 정체가 일어나죠. 무릎을 넘어가기 어렵고 무릎을 넘어가서 발바닥까지 딱 통용이 되어지고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그렇게 에너지가 다 이르면 어느 순간에 요즘에는 바람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 어느 순간에 대정의 형태로 들어갈 때 뼈가 이 뼈 마디가 다리가 저리거나 혈류순환 문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2시간씩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2-30분 정도 하면 힘들어하고 다리 뭐 뻐근하고 이런 분들은 자세가 척추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너무 뒤로다가 혹은 너무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척추가 허리를 핀다고 해서 여기 허리에 힘이 덜 빠진 거예요. 에너지가 기운이 운기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저는 이렇게 앞쪽에 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서서 해버려요. 그냥 서서 대정에 들어버려요. 예전에 저한테 운동을 배웠던 분들은 그 당시엔 참성공이라고 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서 한 2시간 들 수 있으면 앉아서도 한 2시간씩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서서 할 때는 에너지 체계는 장대해지고 이렇게 내관하는 힘은 고요하게 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몸이 자꾸 그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는 장대해져요. 앉아서 할 때는 호흡 수련을 하는 분들은 호흡에 의해서 호흡의 길이와 또 그 고유함과 이런 영역에서 운계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냥 놓아두고 가는 영역에서 이 체계가 운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폐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자선을 분명히 호흡수를 열심히 하셨는데 폐기가 약해서 감기가 걸리면 오래 가고, 이 가슴하고 등 쪽이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데가 말라 있어요. 등하고 등뼈가 바로 눌리켜요. 그런 분들은 대정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고요한 걸 좋아해요. 운기가 약한 거예요. 운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그 기운이 장대하게 이 근육을 통과하면서 그 주어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인식의 체계에서 관상이 보는 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변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보는 나의 그 관점을 바꿈으로써 인식의 체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보여지는 게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상을 바꿔서 풍광 좋은 곳에 들어가 살고,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뭐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 산을 좋아하면 산, 도시를 좋아하면 도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앉아서 눈을 감고 차라리 상을 일으켜요. 꿈처럼 꿈결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30분 다 꿈을 꾸듯이 보고자 하는 것을 상을 일으켜서 대상을 일으켜서 볼 수 있으면 천목이 열린 거예요. 여기와 이 뒷부분에서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만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대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귀가 열리면 상이 그냥 생겨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 보여요. 정말 희한하게. 그래요. 꿈도 그렇게 드러나고. 뭔가 보일 때가 제일 재밌어요. 수련은. 제일 어려운 때가 이렇게 어두울 때. 그래서 호흡이나 아니면 무언가 생각을 끝까지 보든가 해서 그 무엇의 하나를 육군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집중해서 놓는 그 수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잠선을 하든. 돈 좋아하면 돈 생각하면 되고, 여자 좋아하면 여자 생각해요. 그래서도 1시간, 2시간, 100시간을 앉을 수 있으면 그 앉은 만큼 내공은 쌓이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면 돼요. 인식의 체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그 영역에서 보는 관점 자체가 바꿔지면 어둠에서도 빛을 보고요. 물질의 영역에서 풍요롭지 않아도 풍요함을 느낄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라면 하나를 먹어도 지금 태어난 인류들은 신인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모가 그래도 배고픔 없이 잘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대신 상상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또 게임이라고 하는 그 놀거리에서 많은 인식의 체계가 손과 운전처럼 손 보면서 그런 캐릭터의 이런 모든 것을 가상으로 체험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상상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 볼 때 애들처럼 보이고 또 윗사람에서 애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른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존재해요. 그 영민함과 이런 영역들, 또 상상이 상상을 더하는 거, 상상이 더하기를 시작을 하면 못 따라가요. 어느 영역을 넘어버려요. 참 매력적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 정말 좋아해요. 맑아서 좋아. 그리고 어떤 걸 인정해버려요. 그 유튜브라고 하는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하면서 각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제는 그 경제적 영역까지 같이 이렇게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성각자고, 제가 볼 때는 깨달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도인이지. 어떤 영역에서 한 발 앞서가면서 거기에서 그 영역을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맑음과 그런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가면 창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최고. 거기에서 경쟁하고 또 그 지키려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우리 윗세대 한 지금 55세에서 65세 사이 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됐고, 우리 아버지 때는 더 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고 모으고 그러면서 그걸 또 확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지키다가 또 멸하는 그런 날 때부터 부자들도 있어요. 전 세계에. 석유나는 나라들도 그러죠.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 그 이전의 세대에서는 그 사막이고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현대에 그 들어오면서 그런 혜택을 입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의 수명이 81세, 82세 요 정도 우리나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50대, 60대에 걸쳐 있는 분들은 수명이 100이에요, 100. 지금 81세는 우리 아버지 때 돌아가시는 81세, 79세, 81세 돌아가시는 그때의 그 저기 한 세대가 30년에서 35년으로 끊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100살이고, 우리 지금 자식들 20 전후 30에서 있는 영역들은 120, 그 밑에는 120에서 130 다다다닥 하다가 150 한계점이 딱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팡 하고 인류 전체가, 물론 그래봐야 한 10%의 영역이 그 혜택을 입고 뒤에는 따라가는 식이 돼요. 그렇게 수명이 그런 변화가 앞으로 올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신인류의 새로운 뇌의 그 활성도가 틀려요. 에너지 체계가. 그래서 그런 영역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불가에서는 쿤달린이라고 하는 수련이라는 체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도가에서는 선도, 그 운기하는 영역, 성명 쌍수인데, 기운 수련을 먼저 타고 나가서 그 환경을 바꾸어서 몸이 동화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영역도 따라가는, 불가에서는 성이라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이라는 본체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 에너지 체계가 확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거기를 따라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대나무 마디처럼 통과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잘 못 지나가요. 그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딱 걸리는 딜레마예요. 공부를 해오고 뭘 하고 왔는데 부정해. 당뇨를 걸렸어요. 근데 부정해요. 난 건강해 하고. 내가 왜 당뇨 걸렸어? 먹는데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는 두 가지 영역만으로도 충분히, 암이 걸리고 그러면은 수련하던 사람 충격받아요. 나 힘이 있는데. 힘하고 상관없어요. 몸에서 노폐물이 테크아웃이 안 되고 안에서
단백질 염기 변성에 의해서 염성 물질이라 하는데 그 염증 물질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단단해지고 변화되어지면 쓸데없는 내 세포가 변화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암세포 그 식품이 들어가면서 괴사하면서 진행했던 게 일주일 만에 살아나는 거,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런 모든 영역들이 중풍도 마찬가지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졌는데 들어가서 팔풍단이 그래요. 2, 3일 만에 일어나요. 보름이면은 퇴원해요. 그냥 나를 통해서 간 거 말고 내가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직접 넣은 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까지 셋. 그런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는 무엇을 행해도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다르거나 주변에서 보는 또 환경이 다르면 쓰지 말아야 될 법들이 있어요. 종교, 정치 뭐 이런 것이 각 나라마다 다르듯이 우리나라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딱 규정돼 있어서 한계점이 있고 어제 그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식품이 들어갈 때 한 분이 변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이 문제가 있거나 변비가 있었거나 장에서 먹자마자 바로 변비 들어온 사람은 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 내벽에 혹이 있으면 그게 부어오를 때 통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노폐물이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설사처럼 나가다가 중간에 수분이 방광 쪽으로 신장이 약해서 오줌으로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앞이 말라서 염소똥처럼 떨어지면서 변이 나와요. 가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행하면 반드시 낫는다. 그 공부하는 스님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또 저와 인연이 있는 다른 그 한두 사람 그 인연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그 형상도 하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하지 못할 때는 주변을 좀 바꿔 정리도 좀 하고 그게 안 되면 생각을 바꿔 보는 관점을 바꿔버리면 그 처해진 상황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